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반등하면서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하나 더해지면서 하이닉스 상승폭을 키운 이제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양시장이 코스피는 3대 지수 중에서 이제 대형주 지수만 올라갔고, 코스닥은 대형주 지수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시장 다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규모 순매수에서 보통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현재까지로는 매수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일부, 보험주, 종합 상사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상승을 한 이 업종 종목들은 뭐 조금 더 상승 종목 수에 비하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엔비디아 주가가 6%나 급등을 하고,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잖아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엔비디아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그동안에 이거 AI주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를 3일 동안 하락한 걸 하루에 만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도감을 좀 갖게 됐고,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러스가 나면서 이거 실적이 나와도 이미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해서 아주 쇼크가 아닌 다음에는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올리면서 지수 자체는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여기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뭐 아침에 뭐 뉴스에서 뭐 단독 그래가지고 보통 단독 달고 나오면 아닌 경우도 덜어 있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삼성의 이제 3나노 파운드리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뭐 얼마 손실이 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았고, 삼성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결과적으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이게 삼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쪽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장주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뒷심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전강 후약 뭐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뭐 테슬라 대항마인 리비안에 7조 원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기차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건가, 경쟁으로 되면 좀 이게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오늘 초반에 반짝하고 올라가는 시도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중 최저치를 다시 이제 기록하는 게 에코프로비엠 차트거든요.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장중에 그나마 조금 변화가 생긴 건 이제 한바탕 찍어 내리고 12시경에 한번 급반등이 나왔다가 내려왔는데, 아침에 12시경에 찍었던 저점을 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 300선에도 계속 저항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1분봉에서 300선이 추세적인 매도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데일리로 볼 때. 그러니까 오늘은 쟁을 누군가 팔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 녹색 300선에도 계속 툭툭 맞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뒷부분에서는 매도를 조금 받아내는 그런 징후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폭이 절대적으로 크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판다든가 기관들이 팔아서 빠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지분율은 오히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돌풍이 일으켜지면서 뭐 2차 전지 많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그냥 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 기계적 매도 물량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매수는 안 붙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흘러내렸던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오늘도 또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로 돌리는데 참 힘겨움을 이제 힘겹도록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또 지수가 부진하면 또 하락 조목수 늘어나잖아요. 그런 원인으로 또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오늘 사실 엇갈리는 재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매파, 하나는 비둘기파.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비둘기 둘, 오늘은 매파 하나, 비둘기 하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 명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가 정체잖아요.
예, 4.2. 근데 이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4.35 위가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건 좋긴 한데, 앞에 4.1짜리를 찍게 되면 코스닥이 한번 확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정쩡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예, 그런 형태가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근데 다행인 건 보통 이렇게 세게 나오면 그 매파 쪽에 반응을 하는지 비둘기 쪽에 반응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어제 오늘 보면은 그게 매파 쪽 발언에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에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모레 2번 내릴 거면서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지수가 빠지진 않지만 금리가 그렇다고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든다든가 지수 자체가 뭐 코스닥 특히 확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번에 국채 발행이 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해서 700억 달러가 국채 발행이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거는 수급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안 빠지게 만들어낸다든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 어떤 수급을 좀 깬다든가 신흥시장 쪽에 투자될 자금의 일부가 또 블랙홀 같이 절로 빨려간다든가 이런 식의 반응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주는 되게 조심스러운 초반이에요. 중반까지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잘 넘기고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갔죠. 제가 아침에 GM 뭐 미국의 자동차주 빠져서 우리 증시에서 자동차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고 사실 약간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이야기 드린 거였는데 오늘 뭐 차 부품주는 이제 인도 공장 뭐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 막 이런 거 리스트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제가 이렇게 별명 붙이는 종들이 있거든요. 뭐 가스통, SL은 제가 삼성 라이온즈라고 SL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별명 붙이고 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잘 가요. 이게 코스닥 종목을 전부 다 별명을 붙일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역시 21선. 예, 어제 21선 찍고 이제 밀리는 거를 막아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바로 또 51선까지 바로 복원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고점 제가 한미반도체 고점이야 고점이야 이거 5만 원대부터 들었거든요. 역시 이제 주도주 대장주는 함부로 고점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이제 종목명을 가렸는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침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했어요. 예, 급등을 했는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시길래 저거 파는 게 좋겠다고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창구가 저런 배치가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 키움증권 창구가 1인데 근데 하나 창구가 나머지 4개 합친 것보다 많잖아요. 보통 저렇게 되면 주가 저거는 거의 단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가 급등할 때가 땡큐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이제 확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될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덜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약간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런 패턴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팔았죠. 근데 지금 조금 다행인 건 어저께 기관이 막판에 코스닥 매도를 좀 줄였잖아요. 근데 오늘도 매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는 매도가 되는 거고 상반기가 끝나는 거고 내일도 물론 이제 매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 매수하면 하반기 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혹시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기관들이 매수로 뒤집어지는지 만약에 기관들이 매수로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지 않는 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저 수급 변화 여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종목은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매수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 둘 다 매수한 거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개 4천억 전 매수에 80%를 두 종목.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더하면 이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인터넷 쪽.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반면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았고, 자동차주, 예, 뭐 현대글로비스라든가 SL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다음에 조선주 역시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엔캠 사고 뭐 실리콘투 사고 이런 거 이제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이런 느낌이 있진 않죠. 근데 이제 매도 쪽에서는 HLB가 1,000억 원 매도라서 오늘 외국인 매도에 거의
95%는 HLB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빼고 나면 그렇게 코스닥 쪽을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뭐 좀 업종 특징은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 종목수가 되게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반도체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매도 쪽은 실리콘2라든가 뭐 엔캠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기관은 원래 최근에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지 업종별 특징적으로 붙는 건 없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좀 기관들 매매 종목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포트폴리오로 바뀌는 시점이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 마이크론 실적 나옵니다. 예상치는 매출이 66.6억 달러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대충 66억 달러에서 67억 달러 보면 되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51센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최근에 48센트에서 51센트로 상향 조정됐는데, 한 뭐 60센트? 그거면 사실 잘 나온 거긴 한데, 한 70센트 정도 나오면 되게 놀랍다라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EPS와 이제 시장 실적 전망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내일 흔들린다라면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이거 저것 때문에 흔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로 분기 배당 기준일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하반기 포트폴리오 편입 날짜로 바뀌게 되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이제 배당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없잖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내일장 이후에 업종별 수급 동향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이 이제 대형주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코스피 대형주는 연중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데, 코스닥의 대형주 지수는 올라갔다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종 수급 보면 코스피의 대형주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가 이제 우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 6월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매도한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수익률 게임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공들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밸류업, 하여튼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 주변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이쪽에도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중형주군이 수급도 좋고 흐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주군은 시가총액 2천억에서 5천억, 6천억 정도? 네, 2천억에서 6천억 정도 사이 되는 종목군들이 중형주군에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는 이제 이후 봐야죠. 여기서 내일 날짜는 오늘 날짜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같은 6월이지만 매수 기준으로 본다라면 7월 포트가 되는 거라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요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는지 아니면 좀 흐름이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